예, 지금 업종별로 너무 급등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저희 카페 서비스에서 화학주는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중소화학주 워낙에 저평가들 막 0. PBR 0.5 그리고 올랐어도 많이 올랐는데 엄청 많이 올랐는데도 저평가들 뭐 국두화학 뭐 KPS 케미칼즈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유니드, 애경유화 뭐 다 오르지 않았습니까? 근데 LG화학이 조금 외국인 매도로 떨어지는 했는데 LG화학이 다시 외국인 매수가 지속되면서 보세요. 이 다 대장주죠. 화학, 통신, 철강의 대장주가 지속하면서 얘네들이 좀 오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좀 덜 오른 화학주들 저평가인 애들이 아직도 있다. 중소. 그리고 철강주, 특히 제가 제강을 되게 좋다고 말하는데 제강은 지금 끝도 없이 오르고 있어요. 제강은. 그리고 이게 말씀드린 대로 워낙 강세랑 또 화학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에 설명드린 대로 원유 가격과 화학 제품 간의 가격 때문에 이거는 실질적인 수혜들이 있는 겁니다. 현재 LG화학은 제가 볼 때는 배터리에 대한 약간의 일부 수요가 있지만 그보다는 올해 화학주에 대한 것이 더 크지 않나. 그리고 저희도 음식료업은 예전에는 추천했다가 다시 조금 깔아앉아서 손절 의견을 드렸고 최근에 다시 고개 들었었는데 음식료업은 대단히 안정적인 업종이라고 생각합니다. 되게 그동안 많이 못 오르기도 했지만은 되게 수익 대비 안정적이에요. 제가 볼 때는 좀 안정적으로 오래 가져가시게 한다면 이런 업종들 적립식으로 다 괜찮은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이 둘은 많이 올랐고 요거는 이제 얼마 고기는 이제 얼마 안 되고 이것도 처음에 접근했다가 손절하고 다시 했는데 올랐고 영주력도 이제 조금 일부는 많이 오르고 있는데 이 중에 저평가들을 제가 보여드리면서 왜 저평가 투자가 중요한가 그리고 왜 업종별로 접근하는 게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요즘에는 이제 고객들의 업종에서 따로 좀 했는데 예전에는 실시간 방송에 많이 계속 올려드렸었는데 그 방송 기억하실 텐데 화학주 중에 몇 종목만 그때 언급했던 종목들만 좀 보여드릴게요. 일단 중소화학주의 저평가가 대단히 많다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때 말씀드렸고 지금 이렇게 오르고 있는데도 지금 얼마냐? 그래도 PBR이 0.88이에요. 1이 안 돼요. 1 아래면 저평가. 그나마 이제 PBR이 좀 높아졌는데 많이 올라서 높아진 것 뿐이죠. 유니드도 말씀드렸죠. 이렇게 많이 올랐어도 어때요? 유니드는 심지어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도 PR도 아직 저평가 10아래면 되게 저평가 아닙니까? PBR도 1 아래요. 이거 엄청난 아직도 저평가라는 거죠. 물론 별도 재무제표에서는 조금 올라가긴 합니다만 그래도 애경유와 마찬가지고 언급드렸는데 근데 오히려 대한유화 같은 경우에는 화학주 얘기할 당시 이미 높은 건이라서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대한유화는 지금 오히려 조정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 시간 차이가 있는 종목들이 있어요. 먼저 올랐다가 좀 조정받거나 이런 애들 그러면서 외국인이 매도했다가 지금 살짝 매수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국인이 더 들어요. 아직 MACD 하방이긴 한데 외국인 더 들어오게 될 경우에는 아마 상방 신호가 뜰 겁니다. 상방 신호 뜨면은 상방 신호 뜰 때마다 잘 오르잖아요. 그래서 MACD 상방을 기다리고 접근할 수 있는 종목들이 이렇게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업종을 선택했을 때 이미 먼저 올랐다면은 그 이후에 종목들이 근데 반드시 실적 확인해야겠죠. 물론 지금도 많이 오른 레벨이라서 아주 저평가는 아닙니다. 지금도 그래도 투자 가능 레벨이긴 하죠. 그래서 만약에 올해에 조금 더 화학주가 더 간다고 보시는 분들은 지금도 투자 가능하다. 제가 볼 때는 이평선으로 20일 넘거나 오늘 넘은 것 같긴 한데 MEC 상방 뜨거나 하면은 손절은 잡고 가세요. 많이 오른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 손절은 잡고 접근하거나 뭐 그럴 수는 있다. 그러니까 대형주긴 합니다만 KPX 캐머도 언급드렸는데 얘는 그동안 오히려 조정을 받았죠. 조정을 받았다가 다시 오르고 있는데 넘고 있으면 추가 상승 신호가 나는 건데 그러면서 외국인은 살짝 고개를 들죠. 이런 게 좋은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래도 꽤 올랐거든요. 지금 최근에도 많이 올랐는데도 뭐야? 이거 PBR 보세요. 이게 0.64에 PER 5.33이에요. 게다가 화학업종은 올해 전망이 밝습니다.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이미 뭔가 화학주가 이미 많이 올랐지만 그 중에서 후발이나 그 와중에 좀 조정받거나 한 애들을 골라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다. 이걸 참고하시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고 제강은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강 보세요, 제강. 얘네들은 제강 보세요. 제강도 장난 아니잖아요. 철강, 제강 지금 이거 거의 급등 수준인데. 근데 뭐예요? PBR이 0.9예요. 제약주가 PBR 보통 5배 이상 넘는 거. 그만큼 이거보다 한 5배, 10배 더 거품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애들은. 막 50 이런 애들 있었잖아. 티슈진 같은 애들. PBR이 이렇게 높았던 애들은 다 어떻게 됐어요? 다 곤란을 겪었고, 그죠? 지금도
아직도 10 이상인 애들 더 떨어져야 돼요. 제약주 애들. 그죠? 중간에 더 오르던 소용없이 장기적으로 문제가 되고, 물론 이 동국제약은 이제 하도 많이 오르니까 PER은 조금 이제 높아진 가격이 되고 있는데, 이게 뭐야? 12개월 PER, 최근의 PER은 또 괜찮아요. 그건 뭐예요? 최근의 실적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오르는 건데, 최근의 실적을 감안하면 어떻게 돼요? 막 79% 늘어나고 흑자전. 이건 그 정도 아니라 흑자전 아니구만. 그죠? 제가 제가 다 언급 드렸던 종목이잖아요. 그죠? 업종 분석이 매우 중요하다. 제가 유튜브로 나온 이유에 대해서 예전에 설명드렸지만은, 예전에는 제가 카페 하면서 제가 일일이 추천주 매수 매도를 받아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 수도 없고, 제가 여러분에게 낚시하는 법을 알려드리고 싶고 설명드리고 싶어서 유튜브를 한 거기 때문에 업종 선택이 매우 중요하다. 삼성전자 지금 별로 힘 못 쓸 때 일부 업종은 이렇게 올랐다. 그래서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고개 들 때 잡는 게 되게 중요해요. 업종이 고개 딱 들었을 때. 그죠? 그리고 SK텔레콤이 고개를 얼마 전에 들었죠. 이거는 뭐 많이 오르진 못했는데, 그러니까 바닥권일 수도 있어요. 더 오를지 물론. 근데 이제 일단은 이게 외국인이 보세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여기서 고개 들 때 말씀드렸죠. 외국인이 더 들어오면 좋게 봐야 된다. 외국인이 그동안 계속 빠지다가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후에 어떻게 돼요? 이후에 아마도 이 종목이, 그러니까는 마찬가지였어요. LG화학 오르고 그 다음에 중소화학주가 따라서 올랐죠. SK텔레콤이나 오르고 KT, LGU 플러스 따라서 오르고, 그 다음에 이후에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중소통신주들이 오르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거기에 대한 조사를 좀 잘 하시고, 너무 소형주는 제가 좀 추천드리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여러 명에서 달려들기에 힘든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물론 이제 통신 부품주들이 실적이 그렇게 아주 좋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3사 이런 3사가 더 좋고 그런 하지만은, 저도 아직 찾지는 못했는데 아마 저는 이제 조금 더 오르면 이제 따라서 오를 통신주들을 좀 더 찾을 생각인데, 물론 이제 이 통신 부품주는 좀 저평가가 좀 이미 많이 오른 종목도 있고 해서 못 오른 종목도 많아요. 못 오른 종목도 많은데 그 종목들은 약간 실적이 많이 좋지는 않은데, 그래도 업종 후발로 순환매로 따라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대형주에서 소형 중소형주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롯데푸드 같은 경우에는 추천 언급드리고 많이 올라오고 그다음 조정이 나왔는데 이제 다시 재상승 신호가 내고 있죠. 물론 이제 외국인은 좀 아쉽습니다. 이런 경우에 외국인은 들어왔다가 빠지는 좀 아쉬운데, 좀 보시면서, 대상도 근데 다시 빠지네요. 이렇게 들어오나 했다는 빠지는 건 좀 보십시오. 근데 음식료 업종들이 대부분 실적들이 그냥 양호합니다. 그냥 대단히 안정적이에요. 안정적인데 주가는 다른 업종에 비해서 못 오른 건 사실이다. 그러나 뭐 크라운 제거나 뭐 이들이 그때 일부 급등한 음식료 업종이 일부 있고요. 이미 있고, 일부 이제 이 빙그레 차트인데, 이 빙그레 차트처럼 이것도 제가 언급 드렸죠. 신고가 종목에. 이거 물론 외국인은 빠져나가고 있는데 일단 기관이 좀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기관이 들어왔을 때 고개를 들면 이후에는 기관 수급이 중요한 겁니다. 기관이 계속 들어와줘야 되고,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제 생각에는 음식료 업종은 좀 너무 그냥 안정적이라서 말씀드린 화학이나 철강이나 뭐 제강 그런 거보다는 상승률이 더 높지는 않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그동안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업종이 한번 고개를 들고 필받기 시작하면은 무섭게 오르는 것을 올해 제가 고개 든 업종 해드리면서부터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앞으로도 좀 더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론 제가 손절을 못 봐드리니까 각 종목하고 여러분이 손절가를 대충이라도 차트를 보시고 대충이라도 그어보세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ER 단 잡아도 되고, 이렇게 세로를 해봐. 저는 두 가지를 선호합니다. 일단은 이렇게 오르려면 이 추세가 깨지지 않는 게 좋아서 대각선 추세 하나 잡고, 바닥 추세는 거의 전량 손절로 잡아야 돼요. 이런 지점이 깨지면은 무조건 전량 손절하는 방식으로 해서 여러분이 도움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최근 두 개는 최근에 고개는 업종으로 좀 보시고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업종들은 이미 많이 오른 종목이 많으니까 그 중에서도 아까 화학주에서 몇몇 종목 찾듯이 그렇게 조금, 철강주 중에 아직 저평가주 꽤 많이 있을 거예요. 금속, 비금속, 광물 되게 많아요. 원화 강세 수혜자하고 다 맞물리는 것 때문에요. 앞으로도 업종 분석을 좀 더 이런 식으로 많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다 오르는 거 아니고 음식료업도 일부 종목은 다시 떨어져서 손절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종목 다 오르는 건 아니에요. 손절가 잡으시고 손절 깨지 않으면은 좀 긴 기간 홀딩 하시면은 지금처럼 꽤 많은 급등을 단계에도 나오는 업종들이 있다. 그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잘 설명이 됐는가 모르겠네요. 이상입니다.